안녕하세요. 생명과학, 통합과학 강의하는 이지한 강사입니다. 자, 이제 영상은 생명과학에 대한 설명이고요. 저에 대한 소개도 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여러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금은 메가스터디에서 오프라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이니까 올해네요. 올해 제가 근무하는 서울 지점에서 강의평가 1등을 한번 했고요. 그래도 믿을 만한 강사다, 학생들이 인정을 해주니까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전에 이투스에서 인터넷 강사였고, 그 외에 학원은 탐구 강사다 보니까 한 학원에 있지 않고 많은 곳에서 강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제 생명과학을 겨울방학 때 할지 말지, 국영수에 집중을 해야 될지, 생명과학은 나중에 해도 될지 고민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짤막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근본적으로 생명과학은 방학 때 하냐 안 하냐가 사실 차이가 굉장히 큰 게 사실이에요. 이거는 제가 학원 강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학기 중에 학생들에게 똑같은 내용을 가르쳐도 흡수 속도가 많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고2는 내신을 앞둔 친구들인데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국영수 기초는 언제 쌓입니까? 당연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오면서 지속적으로 쌓이잖아요. 그럼 생명과학 1의 배경지식 기초는 언제 여러분들이 만들어요? 그냥 겨울방학 학습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생명과학을 한 친구들은 유일한 기초학습을 한 거고요. 안 한 친구들은 내신 기간에 처음 보게 되는 건데요. 처음 보는 친구랑 두 번째 보는 친구의 차이가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거든요. 오히려 다른 과목보다 이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겨울방학 학습 효과가 굉장히 큰 게 사실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고3 이제 수능 학습을 앞둔 학생들 얘기인데, 재수생들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다 아니까 재수하는 친구들은 제가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알려드리는 게 더 와닿을 것 같아요. 만약에 겨울방학 때 생명과학을 안 해, 그러면 학기 중엔 할까요? 겨울방학 때 안 한 이유가 다른 과목에 바빠서라는 걸, 그게 이제 핑계인데 학기 중엔 학교 가는데 더 못하겠죠. 그래서 겨울방학 때 안 하는 친구들은요, 무조건 여름방학에 시작을 합니다. 여름방학 때 뭘 하냐? 개념을 처음부터 보기 시작해요. 이 말은 6월 모의고사조차도 공부 안 하고 보니까 다 제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학생들은 6월 모의고사를 보고 본인의 이제 성적을 확인한 다음에 그에 맞는 문풀이라든가 혹은 모의고사라든가 혹은 개념 메꾸기를 할 텐데, 사실상 따라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생명과학은 어느 정도 놓는 과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생명과학의 특성, 이제 공부해본 친구도 알겠지만 쉬운 단원과 어려운 단원의 거리가 거의 안드로메다 수준입니다. 엄청 차이가 크다는 얘기예요. 내신 대비의 경우는 1학기 중간하고 2학기 중간에 너무 쉬운 단원, 그리고 너무 어려운 단원, 이렇게 이제 단원이 극과 극을 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학교는 어쨌든 간에 그 시험 안에서 등급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1학기 중간에는 말도 안 되는 구석이 있는 걸 다 내요. 단원이 너무 쉽다 보니까. 2학기 중간엔 난이도 조절을 적당히 한다는 얘기죠. 너무 어려운 거 되면 애들이 못 푸니까요. 학생들이 이걸 모르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1학기 중간에 보니까 내가 수능 기출도 풀 수 있어. 나 잘하는 것 같아. 그거 잘하는 거 아니라니까. 누구나 다 한다니까. 그렇게도 못 봐요. 학교 내용 다 봐야 되고 모르는 거 없어야 됩니다. 2학기 중간에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기출 문제 같은 거 풀려니까 너무 어려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잘 맞게 챙겨드리고, 자, 수능 대비 같은 경우는 매해매해 출제 기조, 유형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하긴 좀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작년 6평, 9평 사이에 정부에서 발표를 했죠. 킬러를 없애라. 그래서 정말로 킬러가 없어졌냐 학생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리면, 킬러라는 게 사실 기준이 모호하긴 하죠. 어쨌든 간에 확실한 건 뭐냐면, 킬러라고 할 수 있는 유전이라든가 뉴런,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가벼워진 건 사실이다. 대신에 어떻게 됐어? 문제의 개수가 좀 늘었습니다. 출연형 문제 개수가.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유전 기피 현상을 이제 저는 완화시킬 거예요. 올해 제 수업 듣는 학생들한테는. 왜냐면 유전 인제 안 하면 1등급은 절대 안 됩니다. 추론형 문제 개수가 늘었기 때문에 골고루 이 단원 나중에 해야지 이러면 안 돼요. 빠짐없이 쭉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나중에 학생 성적에 맞춰서 6평 이후에 그 정도의 이제 주력 단원을 제가 학생별로 좀 선정을 해주거든요. 이런 건 제가 잘 챙겨드리는 부분입니다. 강사 역할은 뻔하죠. 무한 컨텐츠. 저도 보고 배웁니다. 저도 인강 봐요. 좋은 거는 제가 다 보고 배워서 학생들에게 챙겨줘야 되고요. 그리고 무한 열정. 수업은 뜨겁게. 쉬는 시간도 안 쉽니다.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선생님 질문해도 돼요? 당연한 거 아닌가? 아니, 학생들이 다 볼 수 있는 게 그때 말고 또 어디 있어? 우리 집에 찾아올 거야? 당연히 쉬는 시간대에도 저는 안 쉽니다. 다양한 제 개인 교재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다양해야 돼요. 개념 교재뿐만이 아니라 OX, 유전 특강 이런 거 말고 기출 쌍둥이 교재도 있고, 그리고 이제 뉴런이라든가 이런 것도 특강 교재가 다 있습니다. 전부 다 여러분들 진행을 해드리고, 그리고 요약 강의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이제 수업을 그대로 촬영을 해서 나중에 복습하라고 주면 너무 길잖아요. 요약 강의 따로 찍어서 줘요. 그러면 본 수업 때 강의 듣고
그리고 요약 강의 한 번 더 보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오프라인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인강도 해봤고 오프라인도 해봤잖아요. 오프라인의 최대 강점은 3개라고 봐요. 효율성, 강제성, 맞춤성. 요거는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거기는 해요. 학생들이 무조건 봐야 되니까 그 시간 동안 쉬지 않고 공부하는 효율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맞춤성, 학생에게 좀 맞춰주는 거죠. 좀 잘하는 친구가 자료 더 달라면 더 주고 6월 지났는데도 어떤 단원이 약하면 그 단원 기초적인 강의 주고 이렇게 요거를 저와 함께 챙기고 싶은 학생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명과학 이지한이었습니다.